네, 수요일에 만나는 보약 같은 뉴스 허준보감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 헤럴드경제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없어서 네. 한 가지 뉴스씩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제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좋습니다. 허 기자부터. 자, 어떤 뉴스입니까? 네, 저는 요새 붕어빵 가격에 대한 예. 이 뉴스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붕어빵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가수 송가인 씨가요.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강남 근처에 어디 붕어빵을 사러 갔다가 붕어빵이 요새 한 개에 1,000원이야? 라고 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붕어빵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1,000원이면 요즘에 싼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그 좀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좀 설문을 해봤더니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붕어빵 가격 얼마가 적당해? 라고 했을 때 한 두 개에 뭐 1,000원, 네. 뭐 3개에 2,000원? 이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요새 그런 심리에 비하면은 뭐 한 개에 1,000원, 심지어 그 도심에는 한 개에 1,500원. 뭐 두 개에 3,000원. 5,000원에 3개 많습니다. 네, 그렇게 파는 것들도 있어서 지금 요새 이제 붕어빵 가격이 너무 올랐다. 붕플레이션 이런 말까지 나올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요. 뭐 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뭐 밀가루 가격, 설탕 가격이 다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일단 그 붕어빵 안에 들어가는 팥 가격, 예. 이 팥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고 작년 그 같은 기간에 대비하면은 지금 요새 한 35% 가량 이렇게 팥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 국산 팥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면 수입산 쓰면 되지 않냐?라고들 하시는데 예. 진작에 이제 중국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산을 쓰고 있었는데 중국산도 네. 워낙 많이 올랐고 요새 환율 많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수입산도 이게 녹록지 않다 그런 얘기가 좀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가요? 좀 더 싼 가게에 찾아다니는 붕세권 앱이 다시 뜬다고요? 네, 붕세권 앱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겨울철이 되면 그 앱 많이 찾고 하시는데요. 예. 근데 이게 그 붕세권 앱에서 알려주는 대로 찾아가도 안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가게에서 이제 노점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노점이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붕세권 앱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보가 부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또 요새 그 노점 자체가 워낙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제 뭐 최저임금 상승이 좀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붕어빵 노점을 하는 것보다 이제 기대 이익을 봤을 때 최저임금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냥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은 더 이상 붕어빵 노점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노점 수가 많이 줄었다. 뭐 2020년에 비하면은 지금 한 2020년에 6,000개에서 노점 자체가 지금 한 5,000개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준규 기자는 붕어빵 최근에 언제 먹었어요? 저는 최근에 이번 겨울 들어서는 아직 못 먹었는데요. 사실 좀 비싸다는 체감이 좀 지나다니면서 봐도 예.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손에 안 오른 게 안 사실 오릅니다. 없어요. 그래서 냉동 붕어빵을 많이 찾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이제 붕어빵 틀도 있고 뭐 LPG 가스도 대고 해야 붕어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새는 뭐 에어프라이어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만 해도 이제 그 맛있게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붕어빵도 거기에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예. 뭐 CJ나 오뚜기 같은 이런 식품 대기업에서는 붕어빵 제품을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있는 게요. 예. 붕어빵 그 한 봉지에 보면 한 10개 이상 들어있거든요. 근데 한 개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600원에서 7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뭐 한 개에 1,500원 하는 길거리 붕어빵보다는 조금 싼 거죠. 뭐 저는 물론 그래도 맛이나 길거리 감성은 붕어빵이 더 모르겠지만. 맛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길거리 붕어빵이 그 특유의 그 예. 맛도 있고 그리고 그럼요. 길거리에서 예. 먹는 그 감성도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좀 못 따라잡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또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말차를 넣는다든지 뭐 아니면 고구마를 넣기도 하고 요새는 젤라또 아니면 두바이 초콜릿 이런 것을 넣은 붕어빵도 이제 카페나 이런 곳에는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팥만 넣은 붕어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크림 넣는 붕어빵도 네, 이제 있고요. 붕어빵 사게 되면 뭐 꼭 그 논쟁이 팥붕 먹을 거냐 슈붕 먹을 거냐. 그렇죠. 네, 슈크림 넣은 붕어빵이냐 팥 넣은 붕어빵이냐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논쟁거리죠. 네. 안 오른 물가가 정말 없습니다. 박준규 기자가 뽑은 뉴스는 뭐예요? 예, 저는 그 러닝 요새 인구가 많아졌는데 러닝 맞아요. 크루들, 러닝 동호인들 사이에서 서울 시내 댕댕이 런 코스라는 게 명물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종로 3가 창덕궁 뭐 삼청동을 한 바퀴 쭉 돌아서 청와대 앞길을 지나면
그 한 바퀴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한 8km에서 9km 정도 사이 코스고요. 예. GPS로 지도를 보면 이 구간을 다 뛰고 나면 마치 강아지 옆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 댕댕이런 코스가 있는데 이달 말에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댕댕이런 코스를 더 이상 뛰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예. 다행히 경호처가 그런 일상은 보장하겠다. 시민들의 일상은 보장하고 아 그래요? 예, 대통령실 청와대 주변 이 도로들도 개방하겠다라고 밝혀서 굉장히 이제 그럼 청와대 러너들 주변을 계속 사이에서 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검문소들도 있고 또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호처에서는 청와대가 다시 이 대통령실 기능을 회복하고 네. 이 관저가 집무실이 복귀하게 되면 경호구역을 이제 그 강하게 지정하지 않고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뭐 크게 이 말을 뒤집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다만 아무리 그래도 경찰들이 기본적으로 청와대를 2중 3중 경호 경비하는 구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이제 뭐 이제 경계는 하겠죠, 경찰들이. 하지만 과거와 같이 예. 불신 검문을 한다든가 뭐 어디 가세요? 뭐 소지품 뭐 들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불신 검문을 하는 수준까지 강하게 시민들을 좀 이제 경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러닝 하세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요? 저는 아직 시작은 안 해봤는데 항상 네. 관심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박종규 기자가 관심 높겠다. 이 댕댕이런이 댕댕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GPS를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고 구상해서 만들 수 있다면서요?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여의도를 그 윤중로 따라서 둘레길을 한 바퀴 돌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고구마를 닮았다고 해서 고구마 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이런 코스들이 서울에 몇 군데 있고요. 네. 새로 개발하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허 기자는 이제 러닝 시작하시라고요? 그러게 이 댕댕이 런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귀엽고 좀 관심이 많이 가네요. 그리고 예. 이 청와대 주변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청와대를 원래 이렇게 뭐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고 할 때 항상 나오는 문제가 청와대의 어떤 폐쇄성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인데 그리고 그래서 이 청와대를 이번에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개방성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서울시도 그 러닝 코스만큼은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좀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니까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짧게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 좀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그 송년회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통계로도 좀 확인이 되는데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최근에 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올해 2분기 소상공인 매출을 보면요. 술집 매출이 1년 전보다 거의 1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충격이 강한 상황이고 네. 요새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역대급 불황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 역대급 불황이 아닌 적이 언제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요새 보면은 그 서울 근교의 신도시에서 10원 소주 이벤트가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주 한 병이 1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 주변 가게에서 소주 한 병에 1,000원 하니까 또 다른 가게에서 우리는 그럼 100원 하다가 결국 10원까지 내려갔다는 이런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황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소주 한 병에 10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대요. 보신 적 있어요? 그건 아마 이제 그 소주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 대신 와서 최대한 손님이라도 모집해서 얼마나 힘드시면 10원에 파시겠습니까? 연말이 됐는데 좀 자영업자분들 음식 많이 팔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탄핵 정국 직후에 계속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허준보감, 허남설 박중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